여러분, 나르시시즘이 우리 삶을 어떻게 망칠 수 있는지 들어보셨나요? 생각해보세요. 당신의 부모, 배우자, 친구, 혹은 직장 동료가 나르시시스트라면요? 매일 그들과 부딪히며 살아야 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상처받고 지칠까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가장 위험한 나르시시스트는 바로 내 안의 나르시시스트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의 삶을 뒤흔들 수 있는 이 심리적 함정, 나르시시즘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거예요. 나르시시즘이란 무엇인지, 왜 생기는지, 그리고 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길로 빠져들고 있는지 말이죠. 나르시시즘은 크게 두 가지 특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도한 자기애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을 과대평가하며 마치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심리학자 도널드 네이선스는 이렇게 말했죠.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믿고 싶은 환상 속에 산다. 그 환상은 현실과는 전혀 다르다. 두 번째는 공감 능력의 결핍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거나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사람은 단지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도구일 뿐이죠. 특히 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나르시시스틱 서플라이, 즉 과도한 관심, 찬사, 그리고 칭찬입니다. 이 모든 것은 그들의 부풀려진 자아를 유지하는 연료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나르시시즘도 정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는 악성 나르시시스트, 말 그대로 악의 화신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람들을 이용하고 조종하며 거짓말하고 심지어 가스라이팅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양심의 가책, 그런 건 애초에 존재하지 않죠. 이번 영상은 단순히 나르시시즘을 설명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겪는 고통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스스로를 보호하고 건강한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실질적인 통찰을 제공할 거예요.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나르시시즘을 이해하는 새로운 관점과 함께 삶에서 이 심리적 함정을 피해가는 방법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한 사람의 삶을 망가뜨리는데 악성 나르시시스트만큼 효과적인 존재는 없을 겁니다. 이들은 자신이 얼마나 특별하고 우월한 존재인지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으며 끊임없이 나르시시스틱 서플라이를 갈구합니다. 동시에 타인의 감정이나 고통에는 전혀 관심이 없죠. 그들의 행동은 오직 자신의 의지에 따라 움직입니다. 심리학자 스코펙은 그의 책 거짓의 사람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성 나르시시즘의 본질은 복종하지 않는 의지, 즉 자신의 욕망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따르지 않는 데 있다.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자신보다 더 높은 가치에 어느 정도 복종합니다. 그것이 신일 수도, 진리일 수도, 사랑이나 이상일 수도 있죠. 이들은 자신의 욕구보다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의 필요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결국 건강한 사람은 양심의 요구에 따라 행동합니다. 하지만 악성 나르시시스트는 다릅니다. 이들은 자신의 욕망과 죄책감이 충돌하는 순간 죄책감을 제거하고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려 합니다. 죄책감은 그들에게 단지 방해물일 뿐입니다. 물론 악성 나르시시스트는 인구의 극소수 몇 %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경증 또는 중등도의 나르시시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그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이들은 과장된 자아 이미지, 감소된 공감 능력, 칭찬과 관심에 대한 강한 욕구, 목적을 위해 거짓말과 조작도 서슴지 않는 행동을 보이지만 악성 나르시시스트처럼 극단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나르시시즘은 어디에서 비롯될까요? 많은 심리학자들은 그 근본에는 심리적 고통이 자리 잡고 있다고 말합니다. 임상 심리학자 조셉 버고는 이렇게 설명했죠. 나르시시스트들은 자신이 인지하든 못하든 늘 고통에서 도망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피하려는 고통의 핵심은 바로 수치심입니다. 심리학자 앤드류 모리스는 이를 수치심은 나르시시즘의 이면이라고 표현했으며 심리학자 도널드 네이선스는 나르시시즘을 수치심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속성을 과장하는 시스템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결국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느끼기 싫은 고통, 특히 수치심을 피하기 위해 과장된 자아와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은 그들을 점점 더 공감 없는 존재로 만들고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와 고통을 주는 악순환을 일으킵니다. 그들은 결국 자신의 고통을 직면하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까지 파괴하며 자신도 모르게 끝없는 거짓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수치심이라는 감정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아시나요? 수치심은 단순히 기분이 나쁜 정도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게 만들 만큼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나 친구, 혹은 사회가 기대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느낄 때 우리는 스스로를 이렇게 평가하곤 하죠.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죄책감은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했다고 느낄 때 생기는 감정입니다. 반면 수치심은 우리의 전체 존재가 결함투성이라고 느낄 때 찾아옵니다. 심리학자 도널드 네이선스는 이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수치심은 자존감이 갑작스럽게 무너지는 순간에 나타난다. 그 순간 우리는 스스로가 믿고 싶었던 이상적인 모습에 미치지 못하는 존재로 드러난다. 수치심이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수치심은 사회적 규범을 유지하고 공동체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죠. 하지만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본질적인 결함 때문이 아니라 타인의 잔인함 때문에 수치심을 느낀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잔인하거나 방임적인 부모는 아이들에게 깊은 상처와 수치심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병든 사회의 가치관에 동조하지 않거나 그 사회가 요구하는 터무니없는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치심이 지속적이거나 심각해지면 사람들은 이 고통을 피하기 위해 다양한 방어 기제를 사용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를 동력 삼아 자신을 발전시키려 노력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우울증에 빠지거나 중독으로 감각을 마비시키기도 하죠. 그리고 또 한 부류는 나르시시즘적 방어를 통해 수치심을 회피하려 합니다. 이들은 과장된 자아상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자신을 진정으로 대변한다고 믿으며 스스로를 속입니다. 과장된 자아상은 일종의 심리적 갑옷입니다. 이 갑옷은 그들이 느끼는 내면의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죠. 도널드 네이선스는 이를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잘 맞지 않는 가면, 조잡하게 만들어진 가발, 몸매를 억지로 잡아주는 코르셋, 값싼 모조품으로 가득 찬 집, 가짜 악센트.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보이고자 하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임상 심리학자 조셉 버고도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거의 모든 말과 행동은 수치심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수치심을 방어하기 위한 나르시시즘적 기제는 그들의 성격, 관계, 행동 전반에 깊이 스며들어 있다. 마치 단단한 껍질이 되어 수치심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처럼 말이다. 결국 나르시시스트는 수치심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를 속이는 과장된 자아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그들을 점점 더 고립된 존재로 만들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파괴하며 결국 그들 자신의 고통을 더욱 심화시킵니다. 나르시시즘이라는 갑옷은 겉으로는 그들을 강하게 보이게 하지만 그 안에는 수치심과 고통으로 가득 찬 빈 껍데기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자신감 넘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불안과 열등감에 휩싸여 있는 사람을 본 적 있나요? 이들은 마치 모든 것을 가진 우월한 존재처럼 행동하고 자신감과 당당함으로 가득 차 보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가짜라면, 나르시시스트를 관찰하다 보면 그들이 수치심이나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의심하거나 내면적으로 고통받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자신감과 우월감을 과시하며 다른 사람들보다 위에 있는 존재처럼 행동하죠. 하지만 정말로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이라면 끊임없이 외부의 칭찬과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심리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비판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타인의 평가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으며 스스로에 대한 믿음과 안정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반면 나르시시스트의 자존감은 건강한 자존감과는 거리가 멉니다. 심리학자 브래드 부시먼과 로이 바우마이스터는 이를 불안정한 자존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자존감은 과장된 자아 이미지라는 불안정한 토대 위에 세워져 있으며 이를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나르시시스틱 서플라이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이 서플라이가 제공되지 않거나 더 나쁜 상황에서 그들의 자아 이미지가 외부의 비판으로 위협받게 될 때 발생합니다. 이 순간 그들이 애써 감추려 했던 불안과 열등감이 표면 위로 드러납니다. 도널드 네이선스는 이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때로는 삶의 우연한 사건이 나르시시스트로 하여금 그들이 의존하는 나르시시스틱 해피를 불가능하게 만들거나
혹은 냉혹한 적이 그들의 보호막을 벗겨내버릴 때 그들은 벌거벗은 채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로 남겨지고 갑자기 위험에 처하게 된다. 결국 나르시시스트의 자존감은 외부의 찬사와 인정 없이는 유지될 수 없는 취약한 구조입니다. 그들의 자존감이 흔들릴 때 그동안 가짜로 만들어진 외피가 벗겨지고 그 안에는 불안정함과 고통이 가득한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강해 보이는 이유는 단 하나, 스스로의 약함과 고통을 감추기 위해 더 강한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가면 뒤에는 위태로운 자존감과 사랑받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감정을 완전히 외면한 채 살아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슬픔도, 기쁨도, 심지어 타인의 고통에도 무감각해진다면 우리는 여전히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의 답은 나르시시스트의 삶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과장된 자기 이미지라는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가면은 현실이라는 단단한 벽에 부딪히기 마련입니다. 이 순간 나르시시스트는 또 다른 방어 기제를 사용합니다. 바로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억압하는 것이죠. 심리학자 알렉산더 로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어떻게 느끼는지보다 어떻게 보이는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즉,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만들어낸 이상적인 이미지와 충돌하는 감정을 부정하고 억눌러버립니다. 로에는 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사람이 나르시시즘적일수록 자기 감정과 동떨어져 있다. 나르시시스트가 거짓된 이미지와 동일시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들은 부정적인 감정을 억압하는 데 능숙해집니다. 하지만 이 능숙함에는 치명적인 대가가 따릅니다. 감정을 억누르기 위해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신체와 단절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감정을 느끼는 능력 자체를 잃게 됩니다. 결국 이는 공감 능력의 상실로 이어집니다. 로에는 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르시스트의 감정 부정은 그들의 행동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들은 타인을 향해 무자비하고 착취적이며 사디스트적이거나 파괴적일 수 있다. 이는 타인의 고통이나 감정에 무감각하기 때문이다. 이 무감각함은 단순히 타인에게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감정에도 둔감해진 결과입니다. 공감이란 다른 사람의 감정을 느끼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공명을 통해 이루어지죠. 우리는 다른 사람의 슬픔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슬픔이 우리를 슬프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기쁨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 기쁨이 우리에게도 좋은 감정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슬픔이나 기쁨을 느낄 수 없는 상태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타인의 감정에 반응할 수 없게 됩니다. 심지어 타인에게 그런 감정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나르시스트는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억누르고 외면함으로써 자신을 보호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그들을 점점 더 감정적으로 고립된 존재로 만듭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을 느낄 수 없게 되고 이는 타인의 고통에 둔감해지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결국 나르시스트는 자신이 만든 가면 속에서 스스로를 가두고 타인과의 진정한 연결을 상실한 채 더 깊은 고독 속으로 빠져듭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삶을 조각내고도 아무런 죄책감조차 느끼지 않는 사람을 만나본 적 있나요? 그들은 겉으로는 당당하고 매력적이지만 그 이면에는 공감의 결핍과 끝없는 칭찬 욕구로 가득 찬 어두운 면이 숨어 있습니다. 이 어두운 면은 단순히 성격의 결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타인을 조종하고 상처 입히며 관계를 파괴하는 강력한 힘으로 작용합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마치 폭발 직전에 화산 옆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나르시시스트의 자아상을 부풀려주지 않거나 그들이 믿는 우월감의 환상을 깨뜨리는 순간 그들은 곧 분노와 경노라는 형태로 자신들의 어두운 면을 드러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타인보다 뛰어나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그들에게 타인을 통제하고 지배할 권리를 부여한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그들은 마치 자신이 왕좌에 앉아있는 듯 행동하며 사회적 관계에서도 권력과 우월감을 행사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렇다면 나르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들을 피하는 것입니다. 특히 그들의 나르시시즘이 경미한 수준을 넘어선다면 관계를 끊는 것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변화하기 어려운 존재로 악명이 높습니다. 그들의 공감 부족은 다른 사람의 삶을 망가뜨리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신이 남긴 상처와 고통에 대해선 거의 생각조차 하지 않죠. 물론 그들의 나르시시즘이 내면의 고통에서 비롯되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이 우리의 삶에 고통을 가져오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심리학자 진 트엔지와 키스 캠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근의 한 정신의학 연구는 나르시시즘의 가장 큰 결과는 특히 다른 정신적 증상을 배제했을 때 그들과 가까운 사람들의 고통이라는 점을 발견했다. 결국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단순히 그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의 행동은 우리 자신의 삶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때로는 우리의 정신적, 정서적 건강을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나르시스트의 어두운 면은 단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과의 관계에서 끊임없는 갈등, 조작, 그리고 상처를 경험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삶까지 망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들의 어두운 면을 마주하며 계속해서 고통받을 것인가? 아니면 그들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우리의 삶을 지킬 것인가? 결국 당신의 행복과 건강은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한 발짝 떨어져 바라본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겉으로는 화려하고 성공적인 사람들이 넘쳐나는 세상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끝없는 비교와 과장된 자아상으로 가득 찬 나르시시즘의 전염병이 퍼지고 있습니다. 심리학자 진 트엔지와 키스 캠벨은 그들의 책 나르시시즘 전염병 2009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37,000명의 대학생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나르시시즘적 성격 특성은 비만율과 같은 속도로 증가했다. 특히 여성들 사이에서 이 변화가 두드러졌다. 그렇다면 왜 나르시시즘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현대사회의 가치 체계에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부, 아름다움, 사회적 지위, 명성을 최고의 가치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상적으로 추구해야 한다고 권장받는 자아는 아름다운 유명인이나 초부유한 기업가입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이런 이상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부족하다. 하지만 이런 기준은 애초에 비현실적입니다. 부는 종종 연줄과 운에 의해 결정됩니다. 아름다움은 유전적 요인과 시간에 좌우됩니다. 사회적 지위는 상대적 개념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위 계층에서 제외됩니다. 명성은 진정한 위대함보다는 화제성이나 논란으로 얻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이런 비현실적인 기준을 성공의 척도로 믿게 되면 우리는 수치심에 빠지게 됩니다. 수치심을 느낀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요? 현대 사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도피처를 제공합니다. 소셜미디어와 부채 기반 경제입니다. 소셜미디어, 수치심에 빠진 사람들은 마치 불빛에 이끌리는 나방처럼 소셜미디어로 향합니다. 소셜미디어는 새로운 자아상을 만들기에 완벽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삶에서 가장 매력적인 부분만 공유하고 가장 재치 있는 생각과 최고의 사진만 올립니다. 그리고 게시물이 받는 좋아요와 댓글은 나르시시스트들이 필요로 하는 나르시시스틱 서플라이를 충족시켜줍니다. 부채 기반 경제, 저금리와 쉬운 신용대출은 우리가 가진 것보다 더 부유하고 성공한 것처럼 가장할 수 있게 만듭니다. 우리는 신용을 이용해 럭셔리 자동차를 사고 비싼 휴가를 떠나고 꿈의 집을 마련하며 심지어 성형수술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소셜미디어에 공유하며 신용으로 구매한 과장된 자아상을 더욱 부풀립니다. 심리학자 진 트엔지와 키스 캠벨은 이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신용의 팽창은 자아상의 팽창을 유발하며 나르시시즘 전염병을 전 세계로 퍼뜨린다. 결국 현대사회는 자기애와 물질적 가치를 장려하며 감당할 수 없는 소비를 통해 자신을 과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부유하고 성공적이며 특별한 존재라는 나르시시즘적 환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환상은 언젠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끝없는 수치심과 고독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거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르시시즘적 삶이라는 악마와의 거래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대가는 치명적입니다. 우리는 진짜 자아를 잃고 이미지라는 가면에 스스로를 가둬버리게 됩니다. 소셜미디어와 신용을 통해 자아상을 부풀릴수록 나르시시즘의 다른 증상들이 점점 우리의 성격을 오염시킵니다. 우리는 진짜 자아가 아닌 이미지와 동일시하게 되고 세상에 투영한 거짓된 자아를 깨닫게 만드는 감정들을 억누르며 신체와 단절되죠. 감정을 억압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타인의 감정적 공명을 감지하는 능력을 잃고 결국 공감 능력도 약화됩니다. 그 결과 우리 삶은 점점 더 고립되고 왜곡된 시각 속에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나르시시즘적 방식으로 수치심을 회피하는 것은 일종의 악마와의 거래입니다. 이 방식은 일시적으로 고통을 마비시킬 수 있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큽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관계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감정을 공유하는 능력을 잃고 현실에 기반한 강한 자아를 키울 기회도 놓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르시시즘이 정말로 수치심에서의 자유를 의미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심리학자 도널드 네이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짓 뒤에는 언제나 굴욕감이 도사리고 있다. 이는 마치 서부 영화 세트처럼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는 빈 껍데기 같은 상황이다. 극단적인 나르시시즘은 일종의 광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된 거짓 자아와 결점과 수치심을 포함한 진짜 자아 사이의 분열을 의미하죠. 나르시시스트의 삶은 거짓된 자아를 살아내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과의 단절을 의미하며 타인과 주변 세계를 왜곡된 시각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심각한 망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알렉산더 로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누군가의 정체성이 이미지에 기반할수록 그는 자신의 존재와의 현실적 접촉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 겉으로는 그들이 정상적이고 현실에 적응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들의 성격에는 작은 균열이 존재합니다. 이 균열은 광기의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분열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즘의 정도가 심해질수록 이 균열은 점점 더 뚜렷하고 심각해집니다. 결국 나르시시즘은 진짜 자신으로부터의 단절을 기반으로 한 위험한 삶입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를 왜곡시키고 현실과의 접촉마저도 잃게 만듭니다. 이 거래의 끝에서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공허한 껍데기와 끝없는 고독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리는 선택이 우리의 삶을 어디로 이끌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과장된 자아상이 가져오는 위험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더 실현 가능한 가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심리적 건강을 촉진하고 수치심에 물들지 않는 삶을 살며 진짜 자신과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우리의 삶을 공유하는 것을 자제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적어도 나르시시즘의 덫에 걸리지 않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대다수가 여전히 아름다움, 지위, 그리고 명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면, 그리고 소셜미디어와 부채 기반 경제가 자아를 과장하는 완벽한 도구로 남아있는 한 현대사회는 점점 더 나르시시즘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가 지혜보다 중요한 위치에 있고 화제성이 품위보다 더 존경받으며 성공이 자기 존중보다 중요하게 여겨진다면 그 문화 자체는 이미지를 과대평가하며 나르시시즘적 전염병에 갇힌 사회로 남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현실적이고 건강한 가치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나르시시즘적 환상에 휩쓸릴 것인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선택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당신의 선택은 타인과의 관계를 결정하고 당신의 선택은 다음 세대가 살아갈 문화를 만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진짜 나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끝없는 거짓된 자아의 추구 속에서 고통받을 것인가?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환상을 팔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현실과 연결된 삶만이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결국 당신의 삶은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도 당신은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작은 한 걸음이 쌓여 당신을 더 강하고 더 깨어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부드럽게 걸으며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알씨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